자, 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12년 특례 의학 한 수치 합격하는 그 성적에 대한 평균 성적과 비교 성적, 그리고 의대 합격에 필요한 최소 성적을 어느 정도 이하야 되는지, 그리고 대학별로 인정하는 공인 성적, 그리고 대학별 전형 요소와 올해 2025학년도에 이제 변경 예고된 대학들 몇 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치대 이 부분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 2025학년도에 이제 변경 예고 사항입니다. 변경 예고 사항에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는 이제 음대를 특례를 선발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 25학년부터는 특례 선발은 없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체육교육학과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가 실기를 폐지하고 이제 서류 100%로 바꾸어졌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필 폐지하고 서류, 이제 한양대 에리카도 서류로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그 서류로 다 바뀌어가고 있죠.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는 인원이 조금 증가했죠. 아마 작년 24학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8명인가 10명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학년도에는 50명, 그다음에 글로벌 용인 캠퍼스는 인원 1명 줄었죠. 그래서 축소된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학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구 카톨릭 대학이 있는데 의학과하고 약학과에서 1단계의 공인영어 성적 20, 필답 80 해서 이 성적 20 플러스 면접 80으로 해가지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MMI 형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면 인적성 면접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의대 진학시 면접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사진 또는 그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서 또는 어떤 현 시점에서 아니면 과거에 이슈화됐던 사건에 관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그것에 관한 수험생의 생각 내지는 입장, 또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형태의 면접이 이제 MMI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문학적인 소양과 인성적인 부분을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대전대학교는 이제 한의학과가 있는데요. 24년에 이제 국영수 필답으로 뽑았던 거를 25년부터는 이제 영어가 빠지죠. 영어가 빠진 국어와 수학의 생명과학, 생물이죠. 그리고 면접은 패스하느냐, 페일하느냐 이 두 가지로서만 등락을 결정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번에 25학년도 거 전체적으로 공지 다 되고 나면 그때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 특례 이제 의치 약수안입니다. 의대 합격에 필요한 성적의 최소 요건을 이제 보시게 되면 삼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요런 게 있죠. 삼특은 지금 GPA 성적이 거의 뭐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B도 45점 만점에 43점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A스타가 A레벨 같은 경우 A스타 2개 이상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SAT는 1570 플러스 이상, 그다음에 토플은 118점 이상, AP는 보통 7과목 정도에서 그 이상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평균적인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3특에 비해서 12특은 조금 뭐 3% 정도에 드는 아이들의 성적이면 된다라는 거고요. GPA는 SAT는 3특보다 한 10점에서 20점 정도 낮은 그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17점. 그다음에 AP는 5개에서 6개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 여기 이제 플러스 돼서 더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물론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그거와 관련되어지는 것들 AP 학비가 물론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교내 활동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차후에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생물이나 화학과 관련되어지는 거, 사이언스에 관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동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으로는 이제 의료기관이라든가, 이게 이제 가장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요건 학교에서 좀 연결이 되어져서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슬럼가 봉사, 적십자 활동, 뭐 양로원 봉사, 고아원 봉사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봉사 활동으로 쭉 아이들이 지금까지 의대나 약대 지원했던 친구들이 가지고서 했던 봉사 활동들입니다. 또한 이제 기타 활동으로 이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에 관련되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응급처치법, 보건안전교육, 뭐 수상인명구조 이런 뭐 자격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수료증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제 특이하게 한 친구는 이제 응급처치 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서 했던 참가를 해가지고 했던 그 참가와 또 거기에서 수상을 했던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기타 서류로 또 넣었던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대학별로 인정되는 공인어학 성적입니다. 대학별 인정되는 공인어학 성적이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공인어학 성적으로서 의예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토플을 가장 많이 보죠. 토플은 무조건 일반 학과는 뭐 굳이 몇 점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그렇게 또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토플이 꼭 고득점이야만이 합격한다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단 의예과를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데를 가는 친구들은 저도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토플은 가능하면 고득점을 받아라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인문학과나 자연계열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그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00점 이상이면 그냥 끝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컨설팅한 친구들 중에서 어, 토플을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낮은 점수는 90점대 후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학기관이나 어떤 설명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연대나 고대를 가려면 110점 이상 이런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예과나 약학과, 그다음에 수의대 이런데 그다음에 간호학과 가는 친구들 중에서 또 토플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의 학과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가서 원서 보는 수준의 정도 걸만 가지려고 하면 토플 100점 정도는 웬만큼 한국에서 수능 보고 온 친구들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하는 걸로 보게 되면 토플이 있고 뉴탭스가 있고 그냥 탭스가 있고요. IELTS 있고 토익이 있는데 이제 점수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인정해 주는 학교는 지금 연세대가 토익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중앙대가 있고 그다음에 순천향대 이 정도는 토익까지도 모든 영어 성적을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죠.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이러한 의예과 쪽으로 관련되는 학과를 간다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950 이상, 990점 만점에 950 이상이 있는 게 맞겠죠. 그게 토플 점수로 환산하면 최하 117점 이상이 되는 점수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양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지금 제일 낮게 850이라고 되지만 실제로 들어갔던 친구는 이 점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죠? 물론 당연히 토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카톨릭대 뉴탭스는 298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카톨릭대나 인지대가 조금 건양대보다 인지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건양대가 더 높아요. 여기는 특이한 점은 뉴탭스나 탭스 부분에서 다른 대학보다 이 점수를 훨씬 더 높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IH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시험 보는 거죠. 영국식 그 토플인데 IELTS 요거는 이제 5.5, 5.5, 5.5, 6.0. 토플로 따지면요. 6.0 정도가 이제 토플의 100점 정도 되는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준 점수이고 반드시 요 점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는 항상 높은 점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이죠. 3급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동국대, 인제대, 건양대, 중앙대, 아주대, 카톨릭대, 서울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3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3급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요건 이제 최하 기준이 3급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12년 특례인 경우에 그래도 어떤 식으로 최소 5급 이상 가장 좋기는 6급 정도는 우리 한국 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맞아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 6급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으로는 지금 연세대학교만 미래캠퍼스에서 6급 이상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외국인 전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세대만 제일 높습니다. 6급.
항상 연세대는 의예과 지원은 무조건 6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선택적으로 중앙대, 을지대, 가톨릭, 관동대, 그 다음에 가천대, 건양대 등이 있고요. 이런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예과 부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게 되면 서류평가인데 대학별로는 이제 연세대학교가 그 서류평가로 되어 있고요. 서류 플러스 면접. 면접은 이제 인성면접이냐 지성면접이냐 아니면 인성과 지성을 다 보느냐 하는 건데 각 대학별로 매년 나와주는 요강 어머님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일단 서류와 면접으로 보는 대학들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가톨릭대, 성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을지대, 건양대, 인제대, 가톨릭, 관동대.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동국대 와이즈가 있죠. 이 동국대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수능 최저 등급,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수학과 영어 필답, 그리고 면접이 있는 대학은 아주대학교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공인영어 성적과 지필, 지필에서는 이제 생명과 화학이죠. 이 부분, 그리고 면접을 보는 대학이 대구 카톨릭대학.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1단계 공인영어 20 필답 80, 2단계는 1단계 20에 면접 80인 MMI, 다면 인적성 면접을 실시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약학과를 보겠습니다. 약학과에 보시게 되면 서류평가는 숙명여대, 그리고 서류와 면접으로 되어 있는 대학은 가천대, 성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세종입니다. 공인영어 성적과 생명화학 플러스 면접으로 보는 대학은 대구 카톨릭대. 여기에서도 역시 앞에 그 의예과하고 동일한 형태로 시험에 대해서 반영하는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가 있죠. 약학과. 여기는 이제 지필인데 국어하고 생물 플러스 화학. 그래서 의예과를 보통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금 의예과하고 약학과를 보셨지만 보통 생명과학 내지는 화학, 즉 생물과 화학이 반드시 필수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더 자신 있게 자기들이 지필로 자신 있다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대구 카톨릭대나 우석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꼭 서류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자기가 어떤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이런 대구 카톨릭대나 우석대도 생각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과입니다. 한의학과에 보시면 동국대학교 와이즈 서류 플러스 면접이죠.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국대 와이즈도 수능 최저 요건인 3개 과목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의 거를 요구한다라는 거 한의학과. 대전대, 우석대, 경희대인데 대전대와 우석대는 지필입니다. 지필에 있어서 우석대는 국어하고 생물만 봅니다. 그리고 대전대는 국영수를 다 보는 거가 되겠고요. 경희대학교는 면접입니다. 그다음에 수의학과하고 이제 치의학과가 있는데 CBT으로 뽑아주는 서울대학교하고 건국대 보면 서울대학교는 1단계 서류 100, 그다음에 2단계에는 이제 화상 면접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 화상 면접을 반드시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 의학과 쪽 보면 이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1단계 60, 면접 40 해서 3명 모집하는 거고요. 치의학과는 우리나라에 딱 대학 하나죠. 연세대학교. 서류로서 뽑는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일반 그 다음번에는 일반 12특에 관한 설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플과 SAT에 대한 그 학습 전략과 또 성적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자료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